메리츠증권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저희끼리만 사담을 나누잖아요.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느니 요즘 가는 종목들이 더 간다 그랬는데 아마 이 종목들도 가는 종목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데이터주인데 데이터가 부족해도 정말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주고 있어요. 첫 번째 대장주로는 네이버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이버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안 쓰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투자자분들이 내가 실생활에서 느끼면서 투자하고 있는데 네이버 현재 가격에서 투자 매력도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죠? 100점 만점에 매력도는 80점 이렇게 드리겠고요. 네. 네, 아직도 성장 가능성에 시장에서는 무게를 두고 있다. 아직도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80점이면 정말 그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토론방으로 한번 먼저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랑 네이버 고민하다가 그냥 두 종목 다 40주씩, 40주씩 샀는데 카카오는 25%, 네이버는 7% 수익 내고 있다. 아무거나 올라도 좋다라는 의견 있으시고 언택트 2년 유효하다. 주가 45만 원. 45만 원보다 더 높게 보신 100만 원 보신 분도 있어요. 카카오랑 키높이 맞추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실제로 이전에는 네이버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드렸는데 이제는 필요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라는 정답이 나왔거든요.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일까요? 일단 네이버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적인 수익이고 이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광고 수익이 일부 좀 빠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쇼핑이 워낙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보면 쿠팡과 네이버가 싸우는 게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지금 온라인 유통에서는 굉장히 가장 큰 공룡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나 카카오 뭘 사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둘 다 사라, 살 거면. 아니면 하나만 사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약간 성장의 모멘텀은 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결국엔 지금은 좀 주목을 받고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이제 대형주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여전히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거는 주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사실은 아직 밸류에이션상으로 그렇고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참 되게 어려운 자리다.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할지 말지는 되게 좀 어려운 자리긴 합니다. 근데 앞으로 AI 관련된 것들, 데이터를 이용한 지금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의 데이터를 거의 다 갖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들,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이제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지금 성장 동력은 여전히 또 있고요. 최근은 이제 쇼핑 때문에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문제 이후로 가장 걱정했던 게 실적이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도 실적이 좋았고 지금 네이버도 오히려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맞춰서 더 지금 랠리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도 3.3%. 오늘 카카오는 좀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 카카오보다 오늘은 네이버가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총 3위 자리까지 빼앗았거든요. 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신고가 랠리를 갖고 있는 신고가 랠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일단 신고가 랠리도 의미가 있지만 시총 3위까지 올라갔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대단해요, 네. 예, 지금 시총 2위가 SK 하이닉스인데 만약에 SK 하이닉스를 사실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더하면 넘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반도체 중심의 산업 패러다임에서 지금 반도체 다음으로 좋아지는 산업은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결국엔 인터넷 플랫폼 회사가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기존에도 그러면 코로나19 전에는 성장을 안 했냐? 성장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고 계속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부각이 되는 그래서 약간 좀 밸류에이션이 좀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이제 불경기라든지 경기가 좀 불안한 시기에는 항상 이렇게 성장이 확보되어 있는 성장할 게 앞으로 뻔히 보이는 회사 위주로 투자가 좀 집중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서 지금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의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모습을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네이버에 집중했으니까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또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도 뭐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이나 뭐 네. 네이버 갖고 계신 분들, 뭐 사고 싶으신 분들 아침부터 통화를 많이 했는데, 네. 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언제 팔아야 되냐, 맞아요. 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언제 사야 되냐, 후회되는 것 예, 같거든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보유하시는 분들은 이런 흐름이 꺾일 때까지는 들고 가셔야 된다. 목표가는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지금 뭐 PER이 다 50배 이상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뭐 밸류에이션으로 계산을 해서 목표가가 뭐 5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35만 원이다라는 의미는 없고 시장이 뭐 받쳐주는 데까지는 아마 올라갈 때까지는 올라가는 걸 지켜보고 오히려 좀 꺾이거나 옆으로 좀 쉴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 매수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조정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올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강한 종목들은 대부분 조정이 많아야 일봉으로는 한 11선 정도 조정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는 11선 정도까지 내려온다, 11이평선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하시면 좋겠고요. 따라가는 매수보다는 그 음봉이 나올 때 좀 차곡차곡 좀 모으는 매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굳이 정하고 가는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보다는 당분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들고 가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데이터와 관련된 종목인데 가비아입니다. 4차 산업과 한국판 뉴딜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의 수혜주로 가비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슈팅이 나왔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가비아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가비아는 제가 70점 드리겠고요. 70점. 코멘트는요? 실적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투자자분들에게 저평가라는 단어가 가장 솔깃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비아에 갖고 계신 주주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푸른방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음봉 전환했네요. 2.4% 내리고 있고 오늘 장중에 14% 넘게 상승했는데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아쉬울 것 같긴 합니다. 배 들어올 때 노졌자? 물 들어올 때 노졌자 아닌가요? 월요일 발표 나면 끝물입니다. 뉴스 나오면 끝입니다라는 의견도 있고 가비아 상한가를 향하여 가자라는 의견도 있는데 가비아가 오늘 이렇게 변동폭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우선 사업 내용부터 짚어볼게요. 일단 가비아도 저도 이제 네. 한 3, 4개월 전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던 종목인데 네네. 일단 저도 오늘은 일단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매도를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예, 매도를 하고 나서 이제 이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도메인이나 뭐 클라우드, 뭐 쇼핑몰, 홈페이지, 보안, 그러니까 인터넷과 관련된 것들 뭐 전혀 안 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자회사 특히 이제 KINX가 더 유명하죠. 네. 이 회사는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클라우딩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실적도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이제 통신 인프라 확대에 관련돼서 이제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과도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관련 기업으로 이제 올라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여전히 싸다라고 했던 부분은 이게 참 재밌는 종목인 게 애널리스트들이 아무도 1년 동안 리포트를 쓴 적이 없습니다. 예, 다 요즘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최근 네. 상승도 주로 개인들이 이끌어서 상승을 시켰고요.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으로 보면 PER이 한 10배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겠지만 연초 대비해서 너무 이제 많이 올랐죠.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고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약간 부담이 돼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비아에 대해서 리포트도 없지만 그래도 아는 분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두면서 눈여겨봤던 종목이다, 저평가 받고 있다 해주셨는데 그럼 가비아 주가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오늘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른 기회를 노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신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저는 네. 지금 자리도 신규 매수는 충분하다. 일단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한번 갔다 온 길을 추후에는 꼭 갑니다. 예, 가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산업 전반이 전방 산업이 나쁘지 않고 굉장히 성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비아는 일시적으로 오늘 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한 거고 맞아요. 만약에 한 16,000원 지금은 16,350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한 16,000원 초반대 정도면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7,000원 미치면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면 여기서 2배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올라오는데 힘이 붙이고 이런 여러 가지 수급적인 면을 고려하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 매수가는 17,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이어서 또 다른 데이터 관련주 효성 ITX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8.85%, 이 종목은 그래도 양봉 기록하고 있는데 스마트 컨택 센터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이 회사를 모르신 분들도 있을까요? 100점 만점의 투자 매력도는요? 60점 드리고요. 예, 비대면 시장 성장의 수혜. 비대면 성장의 수혜다. 60점 받았어요. 효성 ITX도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토론방에서 살펴볼게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간단하게 한 키워드로 말하면 콜센터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배당 투자에 대해서 올해 배당은 650원이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국형 뉴딜의 수혜주라고 믿고 입성했다는데 이 효성그룹이 그린 뉴딜 그리고 디지털 뉴딜 분야 투자에 앞장서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지금 진출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효성을 보면 좀 재미있는데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도 한번 들썩거렸던 적이 있었고요. 네. 좀 아주 오래전 일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컨택센터 관련돼서 최근에 가장 좋아진 산업이 어떤 쪽이냐면 결국에는 온라인 쇼핑인데 주로 이제 먹거리 위주죠. 그래서 마켓컬리라든지 SSG라든지 오아시스 관련된 것들이 이제 막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 관련해서 이제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까 컨택센터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 그걸 일부러 구축하기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효성 ITX가 그걸 대신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오히려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면서 효성 ITX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디지털 관련된 것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성장하면서 같이 좀 성장한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60점을 드렸던 이유는 좀 가격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가격이? 지금 진입하기에는 좀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좀 조정 시 매수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효성그룹 내에 보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데가 또 한 2군데 더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수소 관련돼서 지금 탱크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또 효성그룹에서 효성중공업은 예전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소 관련돼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국내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효성 ITX도 좋지만 지금 가격이 좀 부담된다 해주셨고요. 한 목표 주가는 25,000원, 매수가는 2만 원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시죠. SCI 평가 정보에 사실 이 종목을 여기 카테고리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비트코인 관련주들 같이 움직이고 있고 SCI 평가 정보는 매각 또 데이터 3법 2가지 키워드 갖고 있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올랐던데 점수는 몇 점이죠? 점수는 네. 한 60점 드리면 될 것 같고요. 60점? 예. 이유는요? 여전히 매각 이슈죠. 매각 이슈는 여전히 하다. 그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좋아하진 않지만 예. 그래도 매각 이슈라는 걸 고려해 봤을 때 60점 정도는 줄 수 있겠다 의견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토론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물량이 지금 많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매물로 나왔잖아요. 네이버, NHN, 토스가 그 매각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SCI 평가 정보가 지금 매각이 된다 안 된다 이야기가 많아요.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은 매각을 하겠다라고 이제 대주주가 진원 ENC라는 회사인데 55.97% 많이 갖고 있죠, 주식을. 그럼 그만큼 유통 물량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근데 이제 매각 대상에 대한 관심이고 어떤 회사에 좋은 회사에 팔릴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SCI 평가 정보가 보면 신용 평가라든지 아니면 그 채권 추심 이런 관련된 것들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네이버라든지 지금 그 인터넷 금융을 좀 진출하고 있는 토스라든지 결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 NHN 같은 경우가 둘 다 이제 결제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금융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인수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어떤 회사에 인수되냐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토스, NHN 대기업 인수설이 있는데 이 중에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당연히 SCF평가정보 입장에서는 땡큐거든요.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는 건데 가격 전략도 들어볼게요. 이 종목도 많이 올라서 60점인 이유가 가격 때문인가요? 그렇죠. 네. 가격 때문이고 사실 단순 매각 이슈라는 거 매각 이슈가 좀 해소가 된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이제 매각 이슈로 단기 급등한 상황이고 5천 원 정도까지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 사신다라고 하면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매도 타이밍은 매각 대상이 결정되는 순간 파셔야 된다. 예. 매각 대상이 결정되는 순간, 뉴스가 나오는 순간 누구보다 빠르게 예. 그 뉴스가 나왔으니까 재료소멸로 한번 매도 타이밍 노려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데이터주 긴급 점검해 봤고요. 저희 이구원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